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리플 코인을 구매하라고 했던 이유에 관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차트에 나오는 금액만 계속 보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리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리플을 홀딩하고 계시는 홀더분들이 저는 이 리플이 어떤 코인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이 다음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게 스팀과 스팁 달러에 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진짜 리플 코인을 관심이 있다거나 리플 홀더 분들께서는 리플이 가격이 오르길 원하시죠. 그러면 왜 리플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미래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자꾸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이거에 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항상 필요했죠. 만약에 제가 제 친구와 금전 거래에 있어서, 물론 은행에 제가 제 친구한테 만약에 1,000만 원 정도를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돈을 1,000만 원을 찾아서 나를 주지는 않겠죠. 요새 같은 시대에서는. 근데 그 이전 시대에서는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통장에서 통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제 3의 신뢰 기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나중에 발뺌을 하더라도, 이거 봐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내역이 있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제 3의 신뢰자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소비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대형 마트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이 워낙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온라인 마켓 이전에 그냥 일반 마트들도 분명히 유통 단계를 거치는 한 곳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도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과도하게 굳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진짜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사회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는 금융도 어떤 제3의 신뢰 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자산을 보낸다든가 금액을 보낸다든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 시대가 진짜 이제는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해외여행들을 많이 다니시죠.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국내에서 거치는 약간의 절차만으로 그냥 모든 나라를 입국 심사 필요 없이 공항에서 내려서 30분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요건 내야 되고, 왜 왔냐는 물음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이게 굉장히 거기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고는 싶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귀찮아. 자, 리플이라는 코인은 이 벽을 허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 송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한 해에 전 세계에서 자국으로 보내는 자국으로 송금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한 해에 돈을 송금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지금은 스위프트라는 국제기구에서 그거를 관여하고 송금을 할 때는 거기를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굉장히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을 하죠.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이틀에서 3일 정도. 나는 $10,000를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받은 건 3일 뒤에, 2일 뒤에 8,000불을 받았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예요. 근데 저는 불합리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분명 굉장히 스위프트라는 곳에서는 힘든 일일 수도 있겠죠.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환율을 계산을 해서
달러 가치를 또 평가를 해서 그 나라에 맞는 일정한 수준의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란 건 굉장히 돈을 많이 먹는 애예요. 쉽게 말해서 이 종이 지폐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돈들은요. 왜 그러냐면 돈을 지키는 돈, 돈을 만드는 돈, 돈을 없애는 돈, 돈을 유통을 하는 돈,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수료가 붙는다는 겁니다. 자, 리플은 국제 송금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나온 코인이에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 간단한 서류만 접수를 하면 그 어느 나라든 그냥 프리패스로 한마디로 검색을 하지 않고 요건을 보지 않고 입국 심사를 절치지 않고 그냥 원활하게 갈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인적 인프라의 수수료도 낮춰지겠지만 여행이 용이하겠죠. 쉽게 말해서 리플이라는 코인은 전 세계의 은행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은행들이 굉장히 그 기술 협약을 해서 리플 커런시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리플을 사용하겠다고 했죠. 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물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 고용해야 되지. 그런 어떤 산수학적으로 이거 다 환율을 계산을 해서 보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리플 코인을 보유를 하게 되고 리플로 만약에 이런 국제 송금이 원활하게 유지겠죠. 왜? 적어도 국제 송금만큼은 단일 통화에 단일 어떤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리플로 보내세요. 그럼 간단해지거든요. 원화를 보낸다든가 달러를 보내게 되면 한두 번, 두세 번에 계속 그 중간자적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통화예요. 리플의 가격이 매겨지는 그 금액 그대로 송금을 해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리플로 송금을 해서 리플을 받게 되면 다시 원화로 국내에서 달러로 미국에서 그거를 익스체인지 한 번에 익스체인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웬만한 기술 가지고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스텔라 루멘이 그제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리플 아들이란 리플 자식이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스텔라 루멘은 뭐냐?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선의적인 어떤 행사 활동들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다음에 구호 활동, 그 다음에 어린이들 이런 류에 사용하게끔 만든 코인이 스텔라 루멘이에요. 그러면 소액 결제란 얘기예요. 국제 송금을 통한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스텔라 루멘과 XRP의 가격은 최소 5분의 1 정도가 XRP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 그러면 지금 리플 시점을 봤을 때는 되게 저평가되고 있는 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어떤 그 스위프트라는 곳에서 환율 정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리플이 좋아 보일까요?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요, 절대 다수의 힘은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있는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질 것 같은 놈이거든요. 얘를 밟아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벌어왔던 거 그대로 정상적으로 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죠. 이 리플을 못 막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술력이 탁월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은행들이 리플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리플을 죽이자.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뭘까요?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리플 가격을 떨치겠죠. 개미들을 떨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네들이 저점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물론 위험성은 있어요. 이들의 저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리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약간 귀 기울이시면 리플의 무한한 가능성을 굉장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 시점이 금방일 수도 있고 뭐 내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제 송금 간 거래에서 리플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마어마한 뭐 저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지금 리플 기술을 사용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지금 돈이 있죠? 근데 은행은 만약에 제가 제 통장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은행에서는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7% 정도를 은행에서 1,000만 원에서 7만 원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유통시킬 수 있다. 유동적으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7% 정도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 어떤 뭐 은행은 15%일 수도 있고 이런 지급 준비금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위프트라는 국제 송금을 맡고 있는 이 스위프트라는 데는 일정한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평균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각국 나라의 모든 화폐에 대한 그 금액만큼 그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국제 송금 시스템에서 만약에 리플이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스위프트라는 데서 리플을 보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루 한 해 이루어지는 모든 송금에 관한 어떤 이 단일 통화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의 차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스텔라 루멘에 관한 설명도 약간 했었죠. 근데 스텔라 루멘 블록체인 형태가 굉장히 지금 일주일 정도 계속 상승을 때렸을 때 이게 블록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소액의 송금만 가지고 취급을 하는 스텔라 루멘 블록체인 기술이 그 정도의 과부하가 걸려서 이 송금에 에러가 났다면 이게 국제 송금에서 웬만한 기술력으로 이게 국제 송금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근데 리플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있는 130에서 150개 정도의 은행에서 이 시스템 너무 안정적이다, 괜찮다, 사용을 하겠다고 승인이 됐고, 그러면 지금 가격을 봐보자는 얘기죠. 누군가는 리플을 계속 구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거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면서 이거를 줍줍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알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불과 뭐 5%, 3%도 안 돼요.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차트에 연연하지 말고 너무 이게 지금 움직이는 돈의 그 금액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스텔라 루멘이 그 정도 거래량에서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블록체인이 제대로 구동이 안 됐으면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그거는 저의 생각에는 이 작업 방식의 차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이 작업 증명을 하는 코인이 있는가 반면에 지분 증명 방식을 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플도 분명히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전기료를 소모하게 돼 있어요. 작업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전기료가 소모가 되게 돼 있어요.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해야만 이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주사위 한 30만 개를 던져서 이게 전체가 다 한 번에 6이 나올 확률을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데이터나 그래픽 카드가 소모가 되겠어요. 전기료가.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확률을 찾는 게임은. 그러니까 리플 프로토콜은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RTS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망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 해에 전 세계 전자결제 규모가 이제는 5천억 건이 아니라 거의 7천억 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제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돈이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 대안점으로 리플이 나온 거예요. 리플 프로토콜은 한마디로 P2P 개념 환전거래를 적용을 해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빵 터질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뭐냐? 이 스위프트가 이 리플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간 송금 시스템에서 과하게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를 줄이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1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고 억누르려고 하는 코인은 분명히 리플이란 얘기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정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재밌는 코인이 있어요. 스팀과 스팀잇. 스팀 달러 스팀잇. 그거에 관한 설명 또 재밌게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